미국 기자가 이란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테헤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대장금의 외침,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K-드라마의 비밀스러운 힘. 중동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와 이란 수도 테헤란의 놀라운 연결고리,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감정의 언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한 명의 미국 기자가 추적한 K-드라마 현상에 숨겨진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테헤란의 뜨거운 오후 햇살이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CNN 소속 기자 클로이 스펜서는 중동 정세 취재차 이란에 파견된 29살의 베테랑 기자였죠.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날 클로이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테헤란 대학교 근처 번화가 카페에서 들려온 익숙한 멜로디. 아름다운 나라 조선의 얼을. 클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노래에 맞춰 입을 맞추고 있는 이란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외치는 20살 남짓한 대학생들. 클로이는 서둘러 카메라를 들어 이 기이한 풍경을 담기 시작했죠. 카페 안쪽에서는 더욱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대장금 대사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께 진짜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어요. 페르시아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누구보다 진짜였습니다. 한 여학생은 친구에게 나도 장금이처럼 은여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시장 골목 곳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마네킹들이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이산 패션쇼라는 현수막을 들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클로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한복들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젊은 여성들이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줄을 서서 빌려가죠. 지난주에는 한국 드라마 코스프레 대회까지 열렸어요. 상점 안쪽에는 궁중 요리 체험 코스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클로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거리 곳곳에서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오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클로이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한 10대 소녀는 친구에게 오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깔깔 웃고 있었고 또 다른 청년은 아이고 진짜 힘들어라며 한국 드라마 속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클로이는 테헤란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극 속 왕들이 정말 지혜로워 보이더라고 했고 어머니는 한국 여성들의 강인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0대 딸은 K-팝 아이돌들도 좋지만 드라마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대단해요라고 덧붙였죠. 호텔로 돌아온 클로이는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자료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거리인 테헤란로가 실제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1975년대 한국과 이란의 우호 관계를 기념해서 명명된 거였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클로이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로버트 플린 교수와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플린 교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미국 시청자들이 사랑에 불시착에 열광한 이유를 아십니까? 성적인 묘사가 거의 없고 폭력도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미국 드라마는 자극적인 장면이 많지만 한국 드라마는 절제된 감정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오죠. 플린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찾고 있을 때 한국 드라마는 마치 따뜻한 포옹 같은 역할을 했어요. 미국 드라마처럼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시청 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어요. 넷플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지난 2년 동안 1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시청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는 기존 미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클로이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질문했어요. 그럼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플린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의 힘은 완결성에도 있어요. 대부분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거든요. 미국 드라마처럼 시즌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으니까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죠. 클로이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정서를 파고든 세계적 감정 현상이야. 이걸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클로이는 테헤란 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30여 명의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금입니다. 학생들의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강의를 맡고 있던 현지 교수 파하드 박사는 클로이에게 설명했죠. 학생들은 한국 사극을 통해 예절과 인내, 여성 리더십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대장금의 주인공 서장금이 보여준 끈기와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파하드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전통 문화와 한국의 전통 문화가 놀랍도록 비슷한 면이 많아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클로이를 둘러쌌습니다. 21세 여학생 파티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장금이처럼 되고 싶어요. 여성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란에서는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장금이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25살 남학생 아미르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의대생인데 대장금이 궁중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장금이를 생각하면서 버텨냈죠. 특히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장금이가 다시 한 번 더라고 말하는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20살 여학생 자으라는 다른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양의 후예를 보고 나서 의료진의 꿈을 키우게 됐어요. 강모연 선생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 간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클로이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이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담았습니다. 한 학생은 노트북에서 겨울 연가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준상과 유진의 사랑이 정말 순수해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깨끗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꿈꾸게 되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다른 학생은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어요. 클로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 시청이 아니라 감정의 이민이구나.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어. 테헤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클로이는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마주했습니다. 전통 바자르에는 떡볶이와 김밥이 팔리고 있었고 젊은 상인들은 맛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라며 페르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 포장마차 앞에서 만난 25살 청년 알리는 클로이에게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고 나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의 따뜻함과 이웃 간의 정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우리 이란 사람들도 가족을 중시하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세세한 배려와 사랑 표현은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알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며 계속 말했어요. 덕선인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 가족도 저렇게 서로 챙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동생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아버지께서 힘드실 때 덕선이 아빠처럼 조용히 옆에 있어 드리려고 해요. 다른 상점에서 만난 30살 여성 사라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얘기했어요. 시크릿 가든을 보고 나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주인공 길라임이 스턴트 우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사진작가의 꿈을 다시 시작했어요. 사라의 상점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과 함께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란에서는 여성이 꿈을 추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죠. 특히 김탁구를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배웠어요. 한 찻집에서 만난 60대 할머니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손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사극들이 우리 페르시아 역사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친근하게 느껴져요. 선덕여왕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 강한 여성들이 생각났어요. 클로이는 이런 변화들을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연령층이 한국 드라마에서 각자의 메시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클로이는 전 세계 K-드라마 팬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상대는 인도 뭄바이에 사는 26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니다였어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순수한 사랑이 K-드라마 안에서는 가능해요. 볼리우드 영화들은 너무 화려하고 비현실적이지만 한국 드라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이야기들이죠. 니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도깨비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공유와 김고은의 사랑이 그저 로맨틱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인도에서는 이런 깊은 감정을 다루는 드라마를 찾기 어려워요. 대부분 화려한 춤과 노래에 집중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조용한 감정의 교류에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는 호주 시드니의 29살 초등학교 교사 브리짓이었어요. 폭력과 선정성 없이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호주 드라마들은 대부분 범죄나 액션에 집중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죠. 특히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어요. 박세로이의 신념과 끈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브리짓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특히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세 번째 인터뷰 상대는 프랑스 파리의 31살 마케팅 전문가 리사였습니다. 에피소드마다 클라이맥스가 있고 16부작 안에서 완성도 있는 이야기로 정리되니까 몰입감이 남달라요. 프랑스 드라마들은 시즌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 때가 많은데 한국 드라마는 딱 적절한 길이로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게 해주죠. 리사는 특별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파리에 한국 드라마 동호회가 있어요. 매주 모여서 함께 드라마를 보고 토론하죠. 프랑스 사람들끼리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신기해요.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은 통하거든요. 네 번째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28살 의사 카를로스였어요. 브라질 텔레노벨라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우리 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데 한국 드라마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줘요. 굿 닥터를 보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다섯 번째는 독일 베를린의 33살 건축가 하이케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편인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특히 남자 주인공들이 우는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의 32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조엘과 인터뷰했어요. 배우들의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해요. 자막을 보다가도 가슴이 먹먹해지죠. 미국 드라마는 대사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로도 충분히 전달이 되거든요. 특히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서 역사의 무게감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클로이는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은 이건 보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느끼기 위한 이야기였다는 거였습니다. 클로이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의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어는 국적도, 문화도, 세대도 넘어서는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정서적 연결, 그것이 K-드라마의 핵심이다. 테헤란에서의 마지막 밤, 클로이는 호텔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멀리 불빛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문화와 종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클로이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여러 나라 언어로 된 K-드라마 관광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라마 촬영지 투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 스페인 가족은 풀하우스 촬영지에 꼭 가보고 싶다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고 일본인 커플은 겨울 연가 남이섬 투어를 예약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도 클로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다들 드라마 보고 한국이 궁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브라질에서 온 가족이 겨울 연가 촬영지 가달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클로이는 테헤란로 표지판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있었던 이란의 테헤란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 이름을 딴 거리에 서 있다는 게 정말 운명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한국과 이란, 그리고 전 세계가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서울 홍대 근처의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클로이는 혼자만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응답하라 1988을 처음부터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치도 없이 평범한 골목길에 소년소녀들이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는 장면들.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클로이였지만 점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덕선이가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는 장면에서 클로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억,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이건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구나. 성보라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장면에서는 고등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함께 시험 공부하며 밤을 새우고 첫사랑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화해했던 그 순수했던 우정들. 클로이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산이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모습에서는 기자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죄송했던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던 자신의 모습. 어머니가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걱정하시던 전화 통화들. 클로이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의 힘이구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특별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클로이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깨달았어요. 다음 날 클로이는 서울 곳곳의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는 시크릿 가든을 기억하는 관광객들이, 청담동에서는 상속자들의 흔적을 찾는 팬들이, 그리고 명동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은 클로이에게 말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장소에 실제로 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또 다른 관광객은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까 드라마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날 클로이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K-드라마의 진짜 힘을 확인했어요. 강남의 한 한국어 학원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강생들로 북적였고 명동의 드라마 촬영지에는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K푸드 레스토랑에서는 외국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치맥이라는 단어를 연발하고 있었죠. 홍대의 한 K뷰티샵에서 만난 프랑스 관광객은 K드라마에서 본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너무 예뻐서 똑같은 제품을 사러 왔어요. 김태희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명동의 한 패션 매장에서는 이태리 관광객들이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입었던 코트와 똑같은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대 앞의 한 카페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여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온 학생은 도깨비에서 공유가 우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했고, 태국에서 온 학생은 태양의 후예 때문에 한국 군인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클로이는 확신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감정 디자인이라는 걸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꿈을 키워주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메시지. 마지막으로 클로이는 K-드라마 제작사를 방문했어요. 한 프로듀서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또 다른 작가는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의 힘은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시청자들이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온 클로이는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서 이란에서 대장금을 외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 후 미국, 유럽, 중동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이제 나도 한국 드라마를 봐야겠어.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